네, 어제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현장 화면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재 원인과 이 화재가 켜진 이유부터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튬 소화기가 현장에 왜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지민 앵커가 먼저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엄지민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의문점, 공장에 리튬 소화기가 없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불이 난 공장은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곳이었죠. 리튬 전지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데요. 공장이 리튬 전지를 다루는 곳이었던 만큼 소화기도 여기에 대비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화재 발생 당시 직원들은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끌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장의 소화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 배터리 부분에서 그 작은 그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흰 연기가 급격하게 발화해서 그 작업실 공간 전체를 뒤덮는데 약 1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듯 하다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끄는 작업까지 소화 작업까지 하긴 했는데 이게 리튬이다 보니까 아마도 작동이 그러니까 그 소화 능력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리튬이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을 끄는데 초기에 불을 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리튬 전문 어떤 리튬의 소화 능력이 좀 뛰어난 그 소방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는 뭐 리튬 전용 소화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정확하게 규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화재 분류에서 소화기의 어떤 적응성에 관련된 분류에서는 금속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화기의 설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이제 금속 화재에 대한 전용 소화기 같은 것들이 실제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를테면 이런 법적인 설비 이외에 본인들이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뭐 리튬이온의 이제 전용 소화기 자체가 사실 또 적응성이 사실은 또 반드시 초기 소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화재와 같이 대형화되는 화재 이런 부분들에 과연 적응성이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의 적응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뭐 전용 소화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화재 진압을 충분히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전용 소화기로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자, 작업실 전체를 뒤덮는데 15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서 발표한 상황들을 보면 최초에 이 배터리 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폭발과 같이 비슷하게 되면서 이제 연소가 이루어졌다,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이전에 배터리 내부에서 굉장히 과다한 열들이라든지 과열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미 연기가 피어올라서 이미 육안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정도의 열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지금 보관 장소에 배터리 셀이 뭐 한 35,000개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처음에 화재가 착화되면서부터 큰 불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 15초 이내 연기가 상당히 다 실내를 뒤덮을 정도로 많은 연기가 발생이 동반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리튬 소화기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리튬의 특성상 물과 닿으면 이렇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재 현장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소방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리튬이 취급되는 취급 장소기는 맞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 닿았을 때 이제 수소가스 발생, 그래서 이제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함으로써 폭발이라든지 화재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다 케이싱이 돼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아주 매우 소량의 리튬이 사용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현장이 조금 더
일반적인 리튬만 보관하는 순수하게 순물질을 저장하는 시설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대가 출동한 다음에 오전 중에는 사실 이런 리튬에 관련된 취급소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인 진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후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이제 배터리들이 대부분 다 전소가 된 상황,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리튬 이온 이 현장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리튬 전지의 일단 리튬 양이 상당히 소량이라는 점, 그래서 물로 진압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로 진압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튬에 들어있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열폭주 현상보다는 더 시급하게 물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폭주는 아니고요. 이게 리튬이 물과 만났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폭발 위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불을 빨리 꺼야 되는 부분보다는 충분히 적었다라는 것들로 판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진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연소 확대 저지선만 좀 해놓고 연소가 다 끝난 이후에 좀 그 소방 작업이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소방 당국이 바로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없었는가? 엄지메 앵커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의문점, 소방당국이 왜 바로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할 당시 마른 모래 그리고 팽창, 질소 등 리튬 전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질들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20여 명이 고립돼 있었던 만큼 진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폭발로 내부 진입이 어려웠던 소방은 인근 건물을 물로 냉각시키면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저지선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리튬 전지 화재를 직접 바로 진화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초기에 급격하게 연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수성 물질, 리튬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로 진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마른 모래랑 팽창 질석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 건물에 아직 내부로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준비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는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튬이 소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물로 끌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래나 이런 것들로 좀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분석 후에 물로 껐다 이런 지금 현장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올바른 대처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런 판단하에 오후부터는 저렇게 이제 이 물로 적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져서 화재 발생 한 4-5시간 만에 진압이 이제 완료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최초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저렇게 이제 뭐 모래라든지 혹은 또 팽창질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사실 적극적으로 진압을 못했던 이유는 화재 현장, 한마디로 이 공장 안에 화재 상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왜냐하면 그 안에 배터리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열을 받아서 연속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안에도 굉장히 농연이라든지 화염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어서 소방대가 현장 안으로 접근해서 구조라든지 수색, 진압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에서 소방관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중에 안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들을 하다 순직하는 이런 위험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오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진압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될 텐데 그 리튬 전지의 특성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장에 수색견도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현장 합동 감식이나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어제 화재가 이제 진압이 된 상황들의 이제 현장 상황들을 보면 주요 구조부, 뭐 기둥이라든지 또 천정 부분이 내려앉은 부분들도 있고 구조 부재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변형이 된 부분들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화재에 장시간 노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오늘 감식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수색 작업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연속적인 붕괴, 추가적인 붕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유념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들이 진행하거나 감식이 진행되기 전에 현장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활동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감식이나 수색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번 이 화재가 더욱더 안타까운 이유가 지금 공장 안에 있었던 20여 명이 고립이 됐고 대다수가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층에 이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들도 있을 거거든요. 왜 대피를 못했는지 이 부분도 의문점입니다.
왜 대피를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지민 앵커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엄지민 앵커 이야기 전에 제가 구조도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 건물 구조도를 보게 되면 총 이제 3층짜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발화 지점을 보시면은 출입문 옆에 있는 발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출입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사상자 다수 발견된 구역을 보면 출입문 그 2층에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긴 있었는데 왜 나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창문이 있었는데도 왜 탈출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점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 번째 의문점은 엄지민 앵커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세 번째 의문점은 왜 직원들이 탈출을 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불이 난 건물 구조도를 보겠습니다. 자, 공장 3층 건물 가운데 2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1층에 있던 15명은 일단 화재 경보기를 듣고 전원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던 52명 가운데 30여 명 정도는 창문으로 일부가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20여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작업장에는 출입구 2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입문 2개가 있었는데요. 한쪽에서 불이 번졌더라도 다른 쪽 출입구로 왜 대피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화재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랐고 또 폭발과 연기가 심해서 대피가 어려웠던 건지 혹시 직원들이 건물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놀래서 대피를 한 게 여기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2층 출입구 앞에 부분에서 처음에 발화가 됐는데 대피를 이쪽으로 했으면 지금 생각으로는 인명피해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려면 이쪽 출입문을 나와서 이쪽 비상구로 내려가든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그게 한두 군만 마셔도 금방 질식되고 의식을 잃거든요.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네. 이게 이제 출입문 쪽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출입문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안에 작업자분들께서 소화기 등으로 이제 1차 진압을 시도했다는 그런 예. 이제 진술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안쪽에서 이제 소화기를 사용을 하실 때 사실은 문 쪽에 가까운 쪽에서 진압을 했다기보다는 안쪽에서 이제 급하니까 예. 바로 안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이 소화 작업들을 초기 진압을 시도를 했고 예. 이런 것들이 진압을 했음에도 실패하면서 화재가 커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면서 사실은 출구 쪽으로 대피하는 여건들도 갖춰지지 않았을 예. 뿐더러 당황스러우니까 오히려 좀 그냥 안쪽으로 더 깊이 이렇게 이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연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 또 화염도 굉장히 빠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시야 확보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의 어떤 대피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초기에 이 실 안쪽에서 화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 안쪽을 채웠을 가능성. 그래서 이미 연기에 의해서 이를테면 의식을 잃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피가 곤란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화마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다시 한번 또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배터리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배터리 셀에서 최초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폭발하면서 이 셀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이런 이제 진술들이고 확인 예. 사항들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보다는 배터리 자체에 대한 불량 혹은 이상 상황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여기가 이제 1차 전지를 생산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충전을 했다 자주 이제 충전
충전을 반복해서 쓰는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제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리튬 전지 특성상 1차 전지를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폭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온다면 배터리 이상에 관련된 그 이상의 원인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배터리 자체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합동 감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잠시 후 10시 반부터입니다. 배터리 이상이나 결함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합동 감식에서 어떤 부분 좀 더 유익 있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화재 원인,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이상이 있다면 어떤 요인이었는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밝히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잔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연소가 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흔적들을 찾기가 좀 쉽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원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최초의 발화 위치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피해 확대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소방 시설이라든지 피난 방화에 대한 시설들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 지금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일용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고 확대, 피해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그런 과정으로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색견도 투입이 됐고요. 연면적이 5천여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색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뭐 사망자 대부분은 지금 사망자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를테면 이제 시신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 유일하게 한 구 시신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분이 실제로 그러면 이 공장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 GPS 추적을 한 바로는 이 공장 인근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까지 실내에 있었고 아직 발견을 못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저께 밤부터 계속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건 잔해물에 잔해물에 묻혀 있거나 붕괴된 부분 안쪽에 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겉에서부터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구조견들을 통해서 수색하는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다른 화재 현장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 가까운 인근 주민들에게 또 뭐 유독가스나 아니면 다른 뭐 2차 피해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점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화재가 진압돼서 어제 오후부터는 사실 연기라든지 또 연소 생성물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오염되거나 위험한 상황들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농연이라든지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주민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건강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상 증상, 이런 뭐 기침을 한다거나 호흡기에 약간 좀 불편함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으셔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도 근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화재 진압 이후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소방수들의 오염된 소방수들이 유출돼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소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환경적인 오염까지를 고려해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것들은 빨리 불을 끄고 빨리 요 구조자를 구조하는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지자체라든지 정부 또 환경부에서 오히려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오염들이 더 확대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과 이야기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경기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그 리튬 관련 그런 그 공장들에 대해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어떤 부분들이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사실 뭐 리튬이온 공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리튬이온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슷한 공장 또 혹은 또 이제 이를테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들은 사실 그 재료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위험성은 항상 있거든요. 사실 근데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생산 설비들 또 인명 피해는 적고 재산 피해가 큰 이런 유형의 화재로 대부분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이번 화재를 통해서 인명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대피로, 또 공장이 굉장히 복잡한 설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피로의 확보라든지 안전하게 이런 대피 경로를 유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재가 굉장히 강한 공장의 화재 특성상 거기에 맞는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또 어떻게 보면 화재가 커지기 전에 사실은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사업장의 화재 대응, 초동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의 역량들, 이런 것들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거나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